제가 매실청 담그는 방법 또는 이걸 매실주도 될 수 있어요. 매실주는 그냥 이스트를 빵 만드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제 방식대로 해서 그냥 담글 수 있고요. 또는 보리 엿기름도 같이 부직포에 싸가지고 넣어가지고 매실주로 이 부분을 제가 접대도 얘기를 했는데 매실주와 매실 그 청을 만들려면 그렇죠. 숙성 발효가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량으로 빨리 제조를 하면 원가 자체가 줄어들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과육과 씨를 분리합니다. 씨에 이제 독성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미그달린과 또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면 분해 요소로 인해서 시아나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청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껍질과 그러니까 과육과 안에 있는 씨를 분리하는 기계를 이제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만들 때는 만들어서 자동으로 까가지고 분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살짝 익혀서 물르기에서 과육은 과육대로 딱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씨를 제거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 이제 끓여가지고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대량으로 넣어서 그냥 제조를 합니다. 매실주를 만들 때는 제 방법대로 매실청을 만들 때는 이대로 그냥 계속 발효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만들면서 계속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을 좀 농도가 굉장히 강해야지 변질이 안 되고 그 높은 어떤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세균이 뭐 본판에 낀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을 좀 부직포 같은 것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고무줄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뚜껑을 약간 많이 좀 3분의 2나 닫아놓으면 놓고 이렇게 하면은 향이 좀 많이 남은 그 매실청을 남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향이 좀 다 날아간 매실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주를 담글 때는 빵 만드는 이스트를 설탕을 먹여가지고 보온실이나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살짝 돌리지는 않고요. 그냥 그대로 보온실이 집에 이렇게 보온실로 좋더라고요. 아이스박스나 넣어가지고 설탕을 계속 먹여서 이스트를 숫자를 불린 다음에 그걸 투입을 시켜서 매실주로 만듭니다. 기존의 매실주 만드는 방법과는 좀 배치되죠. 일단 보리 엿기름 같은 것도 부직포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넣으면 또 다른 형태의 매실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실주나 매실청을 만들 때 유자청을 따로 넣거나 또는 생강청을 따로 넣거나 이렇게 딸기청, 딸기 생과육을 넣을 수도 있어요. 생과육을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서 만드는 방법.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딸기, 바나나, 메론, 그다음 망고, 뭐 그다음에 포도, 여러 가지 모든 과일들을 넣어가지고 첨가를 시켜서 또 다른 형태의 매실주나 매실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또는 과일청의 형태로, 과일잼의 형태로도 그냥 넣으셔도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실청과 매실주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해서 만드시고 남의 아이디어와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해서 만드시는 것이 되신다. 그 대량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치도 그렇고 이렇게 만든 후에 뭐 그 상온에다 방치를 하면 특히 더 더울 때는 2, 3일만 방치를 하더라도 그냥 익은 김치를 만들 수 있거나 뭐 좀 더 이렇게 그 일주일 정도 방치를 하면 상온에다가 굉장히 익은 김치를 만들고 그 후에 냉장 보관하고 냉장고에서 숙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형태의 김치 제조 방법을 말씀드리고 된장, 고추장, 간장 만들 때도 끓여서 만든다고 그 중에서 제가 조리대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만들 때 된장, 간장, 고추장이 굉장히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조리대를 넣어서 만드는 된장, 고추장, 간장 이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모든 끓여서 만드는 뭐 설렁탕, 갈비탕, 뭐 육개장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이런 제품들에게 조리대를 넣어서 제조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그 제 방식대로 끓여서 만드는 된장 고추장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것을 계속 주장을 했었죠. 됩니다. 상온에서 끓여서 만들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끓여서 만들면 훨씬 더 풍성합니다. 맛이 금방 익어요. 그래서 끓여서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많이 저어주기만 한다면 숙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끓여서 만드는 된장, 고추장, 간장은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식혀서 발효를 저절로 상온에서 된다. 소금만 충분히 넣으면 됩니다. 마늘 같은 거 저희 갈아서 넣거나 소금만 충분히 넣으면 발효가 되더라고요. 끓여서 만드는 된장, 고추장, 간장은 제 기술 고자다. 며칠주초 이렇게 기존의 어떤 발효 방법으로는 뭐 상온 숙성 이렇게 소금을 왕창 넣어가지고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지도 않아도 돼. 그 왕창 넣어가지고 장독대에다 보관해가지고 오래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렇죠. 그 기간이 늘어나고 제조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끓여서 만들면 대량으로 금방 생산할 수 있어서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술 만들 때도 제가 끓여서 만드는 술을 말씀을 드렸죠. 끓여서 만드는 매실주, 끓여서 만드는 포도주, 끓여서 만드는 맥주, 끓여서 만드는 귀리주, 끓여서 만드는 막걸리, 끓여서 만드는 모든 포도주, 딸기주, 망고주, 크림베리주, 그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대추, 야자주, 대추주 합친 거. 그다음에 배주도 만들 수 있고요. 각종 뭐 과일들을 다 넣어서 바나나주도 됩니다. 그래서 과일들은 다 됩니다. 수박주는 좀 맛이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다음에 치즈, 체다 치즈 같은 거, 치즈 종류들하고 치즈 뭐 종류는 다 됩니다. 치즈 종류들하고 우유를 끓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반으로 술을 빵 만드는 이스트를 발효시켜서 넣고 설탕 먹여서 그다음에 보리 엿기름을 넣어갖고 만드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체다 치즈 우유가 너무 맛있어요. 이것을 또 코코넛주도 만들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코코넛주에다가 각종 과실주를 섞어봤더니 그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에서 끓여서 만드는 술이다 이렇게 해서 끓여서 만드는 이게 증류수하고는 좀 틀려요. 증류수가 아니고 증류주가 아니고 끓여서 만들어서 그대로 상온에서 놔두면 발효가 된다. 빵 만드는 이스트를 넣는다. 그 다음에 부직포에다가 보리엿기름을 넣어서 만든다. 이런 방식이 좀 틀리다는 것을 맥주도 이제 끓여서 만드는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맥주 만들 때도 이렇게 각종 술을 만들 때도 그 후에도 계속 설탕을 집어넣어요. 이런 제조 방법 자체가 항상 없기 때문에 자연 어떤 당분을 이용해 갖고 보통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설탕을 주입해서 이스트를 계속 육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육성을 시켰더니 맛이 틀려지더라. 탄산이 일단 많아지고요. 뚜껑을 좀 부직포에다 고물 감아 갖고 이렇게 좀 뚜껑을 3분의 2 정도 덮으니까 조금만 열어놓으면 탄산이 많고 완전히 열어놓으면 탄산이 없는 이런 적은 이런 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막걸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끓여서 만든다. 막걸리에다가 각종 과실주들을 섞어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커피에다가 각종 커피 가루하고 과실주 가루, 맥주 가루도 그렇고 저는 맥주 가루를 얘기를 했더니 맥주를 가루 내 가지고 이렇게 봉지 형태로 만들어서 물에다 타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냥 털어 먹어도 되죠. 독일 어떤 회사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어딘가는 꼭 반영이 됩니다. 희한하긴 한데 방산 기술도 여기서 말을 하면 어디 무기가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발표해도 어딘가는 반영이 되더라고요. 누가 보고 있다는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남의 아이디어 직접 재산 도둑질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합 액젓, 그다음에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 새우 액젓을 섞어서 통합 액젓을 만들 수 있다. 참치 액젓도 좀 섞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딸기청이나 딸기잼 여기다가 생크림을 섞어가지고 만드시는 이런 경우, 이런 이렇게 새로운 잼의 형태로 생크림을 섞어준다. 그 다음에 아니면 그렇게 마요네즈를 섞어준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뭐 딸기청이나 딸기잼에 따라 다른 것들을 혼합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땅콩 버터잼하고 딸기잼 이런 것들 섞어서만 거기다 또 생크림도 넣을 수 있거나 마요네즈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땅콩버터에다 과일잼들, 기타 다른 종류의 과일잼들과 과일청들을 넣어서 딸기잼 만드시거나 여기다가 생크림이나 마요네즈까지 넣을 수도 있다. 그 버전이 많겠죠. 종류별로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쌀엿하고 물엿하고
그다음에 이런 쌀엿, 물엿, 조총을 같이 합한 것, 또는 쌀엿이나 물엿을 합한 것, 물엿이나 조총을 합한 것, 이런 걸 서로 간에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설탕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또 다른 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여튼 그 제 기술 구조로 도둑질해서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박형우를 치시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박형우를 치시면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 데가 박형국이 여러 명인데 그림이 있는 데가 클릭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4월달에 2022년 4월달에 식품 구조에 대해서 3월 16일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쭈루룩 이렇게 의학 치료 방법과 이렇게 식품으로 이렇게 그 식품 기술들 이런 것들을 상업화시키기 위해서 발표한 댓글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튜브에도 들어가시면 댓글로도 다 나와 있고 유튜브 동영상이 워낙에 많아서 찾는데 힘이 들 수도 있는데 댓글 중심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거기도 과학기술과 어학기술 그다음에 어떤 식품 기술에 대해서 식품 발표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딘가는 꼭 반영이 되더라고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 남의 기술 도둑질하고 아이디어 도둑질해서 지적재산권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